이번에는 글자의 성격과 느낌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든 일단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드는 단어들도 있고 차갑고 냉정한 느낌이 드는 단어들도 있으며 또 어떤 단어는 뭔가 질감이나 크기, 촉감까지도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어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단어 속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연상되고 떠올려진 이미지를 시각화시키기 좋은 단어들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성어나 의태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흔들흔들, 꼬불꼬불, 뾰족뾰족, 울퉁불퉁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의태어나 쾅쾅, 쿵쿵, 콩콩, 휘릭, 주룩주룩, 딸랑딸랑과 같은 소리가 느껴지는 의성어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읽혀지기도 하고 그 느낌이 훨씬 더 증폭되거나 감소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단어를 표현할 때 시선이나 동세 등을 첨가해 표현해주면 훨씬 그 느낌이 선명해지면서 전달력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태어를 통해 떠올려 보았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써볼 단어는 흔들흔들인데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흔들흔들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흔들흔들. 무언가 안정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떠올려 봅니다. 그 모습을 각각의 획이 조금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불안정하게 써보았습니다. 제자리에서 조금씩 어긋나거나 비스듬하게 써줌으로써 뭔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자잘한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꼬불꼬불입니다. 마찬가지로 꼬불꼬불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떠올려 봅니다. 제가 떠올린 꼬불꼬불은 라면 봉지 속에 남아있는 라면 부스러기인데요. 짧지만 작고 꼬불꼬불한 느낌을 살려 써보았습니다. 뭔가 조각조각 끊어져 있으면서 꼬불꼬불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다음은 뾰족뾰족. 글씨도 뾰족뾰족하게 둥근 느낌 없이 그리고 잘못 손을 대면 찔릴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울퉁불퉁. 어딘지 투박하면서 매끈매끈하지 않게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단어 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단어는 글씨로 표현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 재미있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어입니다. 의성어는 말 그대로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소리들은 볼륨, 즉 소리의 크기나 진동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느낌을 글씨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쾅쾅입니다. 첫 번째 글씨보다 두 번째 글씨를 더 크고 굵게 그리고 거칠게 쓰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작은 콩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콩콩콩 움직이는 것처럼 썼습니다. 키를 조금씩 다르게 쓰니 제자리에서
작게 움직이며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휘릭. 뭔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글씨도 빠르게 썼습니다. 그리고 주룩주룩. 창밖에 내리던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혔다가 주룩주룩하고 흘러내리듯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펑. 마술사의 마법의 연기가 터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느낌으로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글씨를 가지고 글자의 이미지를 연상하시면서 느낌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으니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여 써보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획의 크기 변화나 굵기의 변화만으로도 그 느낌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획의 굵기나 크기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달이라는 단어를 써볼 텐데요. 첫 번째로 쓴 달의 느낌과 두 번째로 쓴 달의 느낌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밥이라는 단어도 달이라는 단어도 그 양이나 부피가 다르게 보이는 건 바로 그런 차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써볼 단어는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적인 느낌의 바람이라는 글자에 정말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써보겠습니다. 바람이 느껴지실까요? 이렇게 같은 단어들이라도 획의 변화나 굵기, 크기와 길이, 그리고 방향 등의 변화를 주면 다른 느낌의 단어들로 표현하실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도구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씨의 표현은 글씨를 쓰는 방법에서 뿐만 아니라 글씨를 쓰는 도구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쓰는 도구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면봉이라든지 꼬지, 또 나무젓가락, 칫솔뿐만 아니라 캘리를 쓰는 다양한 캘리용 펜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제작된 제품들 외에도 롤러나 스폰지, 수세미 등등 무언가 글씨를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하여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도구를 활용해 하나씩 다양하게 글씨 써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각 단어의 글씨체보다는 지금은 도구가 주는 느낌에 더 집중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써볼 단어는 사랑해입니다.
이번에는 지켜볼게입니다. 이번에는 따뜻해, 면봉, 꼬지, 나무젓가락, 칫솔, 붓펜, 붓 순으로 차례차례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짜증나입니다.
이번에는 재료와 어울리는 단어들을 몇 가지 더 써보겠습니다. 흥입니다. 나무입니다. 화선지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흉터입니다. 나무도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써볼 단어는 힘내세요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도구가 달라지니 평범한 표현도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건데요. 도구에 따라 원래 단어가 가진 의미가 더 부각되기도 하고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글자의 성격이나 느낌을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도구 말고도 자신만의 붓을 만들어 보거나 나만의 필기 도구를 만들어 색다르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변화 있게 글씨를 쓰고자 하는 창의적인 표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같은 단어를 다른 느낌으로 써보는 것과 획의 변화, 즉 굵기나 크기 등을 이용해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보다 긴 문장 쓰기의 방법과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작품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